전설야당. 느닷없이 대들보 위로 올라간 곡절. 조선 중엽 전라도 정읍 세류불악에 한평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상주가 되어 잠시 신세를 한탄했습니다. 너무 가난해 늘 끼니 해결을 걱정하기에 바빴고 장례를 치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한층 더 느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다 자식마저 없어 후사가 끊길 위기에 처했으므로 이 씨 부부의 마음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. 남들처럼 우리 집을 가지고 부자로 살아봤으면 좋겠네. 이런 탄식을 하는 이 씨의 마음에는 실상 그보다 더 큰 바람이 있었으니 하루빨리 아들을 낳아 공부시켜 벼슬길에 올려 상민을 면하는 일이었습니다. 하지만 현실은 그런 바람과는 까마득하게 멀었습니다. 이 씨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아내도 날품을 팔아 겨우겨우 연명하는 처지였고 아들이 없었으니까요. 그렇지만 인성이 맑고 부지런한 이 씨 부부는 좌절하지 않은 채 의욕적으로 세상을 살았고 이 씨 아내는 하루의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저녁을 먹은 후 가까운 절에 들러서 부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지성을 드렸습니다. 부처님, 항상 건강하게 부자로 지내고 뛰어난 아들을 낳아 양반으로 살게 해주소서. 이러는 가운데 이 씨 아내는 패기를 느꼈습니다. 여보, 아이가 생겼나 봐요. 아내의 말에 이 씨는 뛸듯이 기뻐하며 만약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서든 훌륭한 아이로 키우겠노라 굳게 다짐했습니다. 그 후 이 씨 부부는 그리던 아들을 얻었습니다.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 하늘에서 청룡이 내려오기에 이 씨가 두 팔로 용을 껴안으니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. 이 씨는 놀라서 탄성을 지르다가 잠에서 깼습니다. 꿈이었습니다. 하도 생생하기에 이 씨는 곁에 누워있는 아내를 깨워 그 내용을 말했습니다. 틀림없이 길몽이네요. 옛말에 용을 타고 하늘에 오르면 과거에 합격하거나 큰 재산을 얻는다고 했잖아요. 소원을 성취하리라는 예언일 테니 우리 바람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맙시다. 그래요. 청룡을 타고 나는 것은 필연코 좋은 꿈이니 그게 좋겠어요. 이 씨는 꿈꾸고 깬 뒤 잠이 오지 않아 내내 뒤척이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밝은 아침을 맞았습니다. 실제로는 아무런 좋은 일이 없었으나 이 씨는 꿈으로 인해 너무 기분 좋아서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. 아직 3년상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이 씨가 입은 상복자락이 바람에 날렸고 들뜬 이 씨는 어디론가 홀홀 날아가고 싶었습니다. 이 씨는 발걸음이 놓이는 대로 무턱대고 앞으로 걸었습니다. 그렇게 한참 걷다 보니 건넌 마을 삼리불악에 이르렀고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는 중 마침 상량을 올리고 있는 새 집이 눈에 띄었습니다. 상량은 목조 건물 골격이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대들보 위에 대공을 세운 후 마룻대를 올리는 일이고 이때 공사기록과 그 집에 살게 될 사람의 복을 비는 축원문이 적힌 상량문을 봉안합니다. 집주인으로서는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그걸 본 이 씨는 순간적으로 충동을 느끼고 그 집으로 달려가서 무조건 상량을 잡아 올라타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. 이것은 내 집이다. 이것은 내 집이다. 이 씨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. 깜짝 놀란 주인 권 씨가 화내고 주위 사람들이 말려도 이 씨는 좀처럼 상량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. 미친 놈이구나. 화가 치민 주인이 몽둥이를 휘두르자 그제야 이 씨는 상량에서 내려와 도망쳤습니다. 간밤의 청룡 꿈을 길몽으로 여긴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려니 생각하던 중 순간적으로 저지른 일이었습니다. 이 씨는 그렇다 치고 새집 주인 권 씨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는 일이었습니다. 경사스러운 날에 알지도 모르는 상주가 상량을 타고 자기 집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니까요. 분노한 새집 주인 권임성은 이 씨를 찾아가 부당한 일에 대해 따졌습니다. 그런데 이 씨는 사과하지 않고
여전히 그 집을 자기 집이라고 우겨댔습니다. 두 사람 사이에 말싸움이 벌어졌고 상냥에서 소리 지르던 광경을 직접 본 사람들과 소문을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은 이 시를 미쳤다고 여기며 웃었습니다. 그런 소동우세로 지은 한옥이 무사히 완공됐는데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집주인 권 씨가 새 집으로 이사해 잠을 자다가 묘한 꿈을 꾸었습니다. 지체 높아 보이는 백발 할머니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 집은 내 것이 아니고 이 씨 집이 맞느니라. 너는 하루속히 이 집을 이 씨에게 비워주어라. 무슨 말입니까? 이 집은 내 것입니다. 권 씨가 너무 억울해서 강하게 반박하다 깨면 꿈이었고 기이하게도 이런 꿈은 계속됐습니다.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니 어서 빨리 이 씨에게 비워주어라. 여러 날에 걸쳐 밤마다 꿈에서 할머니가 나타나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사라졌습니다. 권 씨는 이해할 수도 없고 억울해서 여러 사람과 상의해봤지만 신통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. 도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? 애써 무시해도 밤마다 같은 꿈을 꾸니 나중에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. 밤마다 잠을 설치는 바람에 권 씨 몸은 나날이 야위어 갔습니다. 무려 3개월이 지나도록 악몽이 계속되자 권 씨는 가족과 의논하며 그 집을 이 씨에게 넘겨주기로 결심했습니다. 이러다 내가 죽게 생겼으니 꿈속의 백발할미 말대로 합시다. 비교적 형편이 넉넉한 권 씨는 마침내 집을 이 씨에게 비워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. 당신이 이 집에서 사시오. 뭐라고요? 그게 정말인가요? 그렇다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새 집을 넘겨받은 이 씨는 권 씨에게 미안한 생각을 떨칠 수 없어 고맙다는 인사를 수없이 했으며 앞으로 잘 살게 되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노라 약속했습니다. 염치 없지만 그럼 저희가 이 집에서 살겠습니다. 그리고 훗날 꼭 보은하겠습니다. 이 씨 부부는 첫날 저녁 은혜를 꼭 갚기로 부부간에 재차 다짐했습니다. 권 씨는 참으로 황당했지만 뜻하지 않게 새 집을 얻은 이 씨에게는 복이 굴러들어온 셈이었습니다. 이 씨는 아들을 낳아 가장 큰 소원을 풀었는데 느닷없이 새 집 한 채까지 생겨서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. 왠지 모르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느낌이었고 머슴살이하면서도 이 씨는 고된 줄을 몰랐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이 씨가 밭을 갈고자 황소를 끌고 나섰습니다. 어려서부터 일만 해온 이 씨는 쟁기질 솜씨가 뛰어났고 비록 남의 집 머슴으로 소를 몰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습니다. 온종일 콧노래 흥얼거리며 일하다 해가 서산에 걸리자 이 씨는 소를 놓고 잠깐 쉬었습니다. 그때 지나가던 필상이 이 씨가 쉬는 옆에 와서 같이 좀 쉬어 가자고 했고 이 씨는 심심하던 차에 잘됐다 싶어 반가이 필상을 맞이했습니다. 무슨 장사를 하는 사람이요? 좋은 북과 책을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파는 장사꾼이라오. 책은 무슨 책이요? 대부분 사서 성경으로 큰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하오. 큰 공부라면 과거를 뜻하는 것인가요? 그렇소. 사서 성경을 알아야 과거를 치를 수 있다오. 대화를 나누던 이 씨의 머릿속에 얼핏 어떤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. 이 좋은 책을 모두 사서 아들에게 주어 그 공부시키면 얼마나 좋을까? 이 씨는 매사에 의욕적이고 성실했지만 한편으로 무식하여 단순한 데가 있었습니다. 즉흥적으로 뭔가를 결심한 이 씨는 필상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. 그럼 당신이 가진 책 모두와 저 황소를 맞바꿉시다. 책과 황소를 바꾸자는 당신 말이 진심이오. 전혀 생각지 못한 말에 필상은 크게 놀랐습니다. 황소 한 마리로 몇 배의 책을 살 수 있는데 그냥 맞바꾸자니 필상에게 그건 횡재였으니까요. 이 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필상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좋다고 했습니다. 순식간에 흥정이 이루어져 이 씨는 필상에게
황소를 넘겨주고 그 대신 책 한 보따리를 받아들고 주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이 씨가 저녁밥을 먹는데 주인이 와서 황소가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. 이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. 주인어른,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. 그저 아들 가르칠 욕심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좋은 책이라기에 무조건 황소와 바꾸어 버렸습니다. 제가 그 황소값으로 3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세경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. 이 말을 들은 주인은 너무 기가 막혀 한동안 말을 잊은 채 가만히 있다가 결국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. 자기 집으로 돌아온 이 씨는 그날 구한 책을 아들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. 너는 이 책을 공부해서 과거를 보렴. 아들은 용태봉 아래 있는 속탄사로 들어가서 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. 사서 삼경을 들고 공부하러 가는 아들 모습이 하도 자랑스러워 이 씨 부부는 흐뭇한 마음으로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. 우리가 온 정성을 쏟아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봅시다. 아들이 가끔 집에 돌아와서 책을 읽을 때 이 씨 부부는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 친구들에게 아들 자랑을 늘어놓곤 했습니다. 글쎄, 글 읽는 모습이 영락없이 성인군자야. 어느 겨울밤 눈보라가 심하게 쳤습니다. 며칠간 계속 내려 눈이 무릎까지 빠질 만큼 쌓이자 달리 할 일이 없어진 이 씨는 아들 공부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석탄사를 찾았습니다. 이 추위에도 내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지. 이 씨가 눈보라를 헤치며 석탄사에 도착한 뒤 한없이 설레는 가슴으로 문구멍을 통해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. 책을 읽거나 붓글씨를 쓰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정작 이 씨 아들은 옆에 있는 아이를 건드리며 장난질하고 있었습니다. 이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껴 어찌할 바 모르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. 그러다 이 씨는 마루 밑토방 아래 엎드려 흐느꼈습니다. 토방은 방에 들어가는 문 앞에 좀 높이 평평하게 다진 흙바닥을 가리키는 말이며 그곳에서 이 씨는 긴 겨울밤을 꼼짝도 아니하고 엎드린 채 마냥 울었습니다. 새벽에 이 씨 아들이 가장 먼저 밖에 나왔다가 토방에 엎드려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. 당시 이 씨는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. 서방님 덕분에 양반 좀 됩시다. 제발 서방님 덕분에 양반 좀 됩시다. 여기서 서방님은 글방을 다니면서 글 공부만 하는 남자를 이르는 말이고 이 씨는 밤새도록 그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. 낯선 사람이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이상한 말만 중얼거리자 이상히 여긴 아들이 얼른 몸을 일으키니 자기 아버지였습니다. 잠깐의 침묵이 있은 뒤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. 아들은 두 번 다시 노는 일이 없이 열심히 공부하겠다며 백배사제했고 이후 아들은 굳은 각오로 오직 학문에만 전념해 과거에 당당히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. 드디어 내 아들이 벼슬에 올랐도다. 이로써 이 씨의 오랜 한이 풀렸고 아들은 승지까지 올랐습니다. 아들이 높은 벼슬에 오르자 이 씨는 예전에 새 집을 넘겨줬던 권 씨를 찾아가 은혜를 갚았습니다. 덕분에 제 소원이 모두 이뤄졌습니다. 이제 마땅히 집을 돌려드리고 보답으로 약수와 남아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. 정말 고마웠습니다. 이 씨는 인생 말년을 행복하게 보내면서 아내와 해로했습니다. 한편 그 집은 권임성의 후손이 1990년대까지 대대로 살았다고 전합니다.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